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업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24쪽을 펴고 수업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본차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어떤 것에 대해 배웠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지도의 특징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올게요. 지도에서는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하게 어떻게 나타낼까요? 네, 맞습니다. 일정하게 줄여서 나타낸다고 했죠. 왜냐하면 땅의 모습을 실제 크기대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맞습니다. 바로 축척이지요. 축척은 여기 나온 것처럼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척은 보통 막대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런 축척이 쓰인 지도라면 지도상의 1cm가 실제 거리로 얼마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1km라는 뜻이죠. 이렇게 축적 막대를 보면 우리는 지도 위에서 내가 원하는 두 장소 사이의 뭐를 쉽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실제 거리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축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지도의 특징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같은 지역이라도 축척에 따라 지도의 자세한 정도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실제 거리를 많이 줄인 지도, 실제 거리를 조금 줄인 지도. 왼쪽같이 실제 거리를 많이 줄인 지도에서는 넓은 지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위치나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었죠. 반면에 실제 거리를 조금 줄여서 실제 크기와 비슷한 지도에서는 우리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복습은 여기까지 해보고 오늘 배워볼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배워볼 차시 내용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도에서 땅의 높이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네, 오늘은 바로 이 땅의 높이에 대해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사항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 드디어 하준이가 코끼리 놀이터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예린아, 놀이터를 지났더니 큰 언덕에 있어. 그림 지도에 이런 것은 없었는걸? 여러분, 지금 하준이가 당황을 하고 있죠. 뭐 때문이었나요? 네, 맞아요. 실제 그림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언덕이 나타나니까 내가 잘못 온 건 아닌가? 라고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린이는 하준이를 위해 그림 지도에 땅의 높이를 표시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 지도는 이렇게 평면적이죠. 근데 땅의 높이는 위아래로 입체적이에요. 이런 평면적인 지도에서 어떻게 실제 땅의 높이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수업을 통해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여기 바로 우리 정답을 찾을 수 있죠? 모두들 다 찾아보았나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지도에서 땅의 높이를 나타낼 때에는 높이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칠하거나 등고선을 사용합니다. 여기 방법이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지도에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낼 때에는 높이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칠하거나 등고선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등고선은 여기 의미가 나오네요. 지도에서 높이가 같은 곳을 연결하여 땅의 높이를 나타낸 선을 뜻합니다. 실제로 같을 등 높을고 선자를 써서 같은 높이를 나타낸 선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등고선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림지도 위에 같은 숫자가 쓰여 있는 점끼리 선으로 이어 등고선을 완성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여기 지도 위에 나타나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실제 땅의 높이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같은 숫자가 쓰여져 있는 선끼리 연결을 하래요. 선생님이랑 한 개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 40은 이미 연결이 돼 있고 우리는 30을 같이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30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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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요. 우리 이 점들을 이을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긋는 게 아니라요. 곡선으로 부드럽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쭉 이어주면
하나가 완성이 되겠죠. 자, 이제 20, 10에 해당하는 점들을 연결해서 여러분이 등고선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을 이으면 이런 모양이 나왔나요? 또 마지막으로 10을 이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곡선을 이은 모양이라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또 다른 활동을 해볼 건데요. 여기 보이죠? 활동 자료 5번의 등고선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 땅의 모습을 확인해 보라고 하고 있네요. 우리가 그린 이런 등고선과 우리가 만든 등고선의 모양이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모두들 교과서 뒤쪽의 붙임 자료 5번을 준비해 주세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등고선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왼편에 보면 등고선 모형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일단 활동 자료를 모조리 다 뜯고 그 다음 이 다리 부분을 접어서 이 중간 부분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 홈이 있어요. 이 홈에다가 끼워 넣으면 완성이 된다고 하네요. 한번 분리해 볼까요? 자, 뜯는 게 쉽지 않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4가지 높이의 등고선 모형을 각각 뜯어보았는데요. 가장 낮은 곳은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갈색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높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기 각각 모형에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10, 20, 30, 40이죠. 그럼 이 친구는 10을 뜻한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 20, 30, 40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20, 여기는 30, 40이니까 얘는 30, 마지막은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4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등고선 다리들을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등고선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등고선 모양을 보면서 지금부터 실제 땅의 모습을 확인해 볼 거예요. 이 코끼리 놀이터 뒤쪽에 있는 언덕은 이렇게 대충 생겼네요. 왼쪽이랑 오른쪽을 보았을 때 왼쪽의 경사가 오른쪽의 경사보다 조금 완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을 바라보면 더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죠. 이쪽으로 올라가면 좀 천천히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정말 가파르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든 등고선 모양과 교과서 24쪽에 우리가 그린 등고선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그려진 등고선이 등고선 모양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교과서를 한 장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25쪽에 활동해보기를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번에도 활동 자료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뒤쪽에서 이렇게 반투명하게 생긴 활동 자료 6번을 뜯어와 주세요.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제 땅의 모습을 그린 그림 위에 활동 자료 6번 등고선이 나타낸 지도를 겹쳐보고 비교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테이프가 없는 친구는 선생님처럼 그냥 이 부분을 잡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림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동그라미 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겹치니까 뒤에 있는 등고선 색깔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친구는 선생님처럼 흰색 종이를 뒤쪽에다가 살짝 끼워주세요. 선생님, 이쪽을 보고 우리가 등고선에서 어디가 제일 높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밑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땅의 높이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보니까 가장 진한 초록색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높이가 100m에서 200m 사이는 연두색, 그리고 가장 높은 200m 이상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가장 높은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이 넷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가 가장 높은 곳인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3번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연두색으로 변하는 곳이 바로 100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부분이 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사이에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있죠.
그럼 100을 4로 나누면 25. 그렇다면 여기는 100, 125, 150, 175, 여기까지는 200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선으로 그리고 색깔로 등고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 노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선이 지금 하나, 둘, 그리고 이쪽에는 선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쪽에는 선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쪽에는 선이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 여기 이 부분이 가장 높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장 높다고 동그라미를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교과서를 다시 겹쳐보니까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이쪽이 가장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림만 보면 산 속에서 지금 우뚝 솟은 바위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높나 봐요. 그리고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소의 높이를 비교해서 더 높은 곳에 동그라미를 해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논이랑 과수원을 비교를 하려고 해요. 그림만 봤을 때는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여기가 과수원이라는 걸 우리가 기호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샥샥. 그리고 또 논을 찾아야 돼요. 논은 맞아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기호들을 보고 그리고 혹은 뒤에 그림들을 보고 우리가 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과수원이랑 논 중에서 뭐가 더 높아요? 그림으로 봐서도 산속에 있는 과수원이 더 높을 것 같고요. 겹쳐서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등고선 색깔로 봐서도 낮은 곳, 여기 논 색깔 쪽이 조금 더 진한 초록색이죠? 그래서 더 높은 곳은 과수원이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병원이랑 경찰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기호로 보면 여기는 경찰서, 여러분 여기는 소방서, 여기는 네, 우체국, 그리고 병원은 네,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높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100으로 높아지는 기준 사이에 병원이 있죠. 그래서 병원이 더 높은 곳에 있네요. 그림으로 보았을 때에도 산쯤에 걸쳐 있는 병원이 더 높아 보이죠? 그럼 여기 교과서엔 나오지 않지만 선생님이 문제를 두 가지 더 내볼게요. 여기 첫 번째 문제. 과수원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한 건물들을 찾아보세요. 모두들 다 찾아보았나요? 세 가지 건물이 있는데 뭐가 있나요? 네, 맞아요. 여기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우체국이 과수원보다 더 낮은 곳에 있죠. 색깔로 비교를 해보면 더 확연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병원이 있는 곳의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 10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약 100m 정도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활동해 보기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다시 여러분은 교과서 24쪽을 펴주세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오늘 수업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지도에서 땅의 높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죠. 첫 번째는 맞습니다. 등고선과 그렇죠. 두 번째는 색깔로 우리가 땅의 높이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왜 등고선과 색깔을 사용하느냐? 바로 높낮이가 다른 실제 땅의 모습을 평면인 지도에 표현하기 위해 라고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